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국민의당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국민의당에서는 아주 쉽게 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현주 의원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개업식에 와 있는 심정이다. 그래서 개업식에 와서 웬만하면 물건을 팔아주고 싶은데 물건이 너무 하자가 심해서 도저히 팔아줄 수 없는 그런 딜레마에 봉착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비유적인 표현이긴 했지만 그러니까 표현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총리 후보자를 물건에 비유하는 건 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이현주 의원은 이제 아무래도 민주당에 있다가 탈당해서 지금 오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감정적인 부분도 좀 있겠지만 그러나 이런 식의 표현은 좀 적절치 않다고 보고. 근데 아마 이 국민의당 내부에서도 좀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지금 박지원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가급적 통과를 시켜줘야 된다는 입장이고, 특히 또 이제 이현주 의원이라든지 조금 이런 의원들 같은 경우는 지금 안 된다는 그런 입장이고, 왜냐하면 이제 이 상황에 따라서 지금 국민의당 내부 자체가 상당히 지금 어디로 갈 것인가의 문제를 지금 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식의 입장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네. 일단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현실적으로 국민의당은 상당히 어떤 좀 위기스러운 측면에 있다. 왜냐하면 어떤 국민의당이 호남에서의 존재감, 이거 자체를 지금 살리지 못하면 사실 당 자체도 흔들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렇게 이제 강하게 반대를 해야 된다는 입장도 있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그럼 지역에서 완전히 지금 지지 기반이 흔들릴 수가 있다. 이런 내부적인 또 지금 지적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문제를 따지자면 지금 국민의당이 어떻게 할 것인가는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결국은 제가 볼 때는 국민의당이 어떤 강렬한 어떤 반대 입장을 서지 못할 거라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처한 상황이나 또 국정의 어떤 운영에 도움을 줘야 된다는 것이 큰 틀에서 보면 나름대로의 어떤 합의로 모아지는 측면이기 때문에 결국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은 있지만 결국 이제 앞으로 민주당이 어떻게 하느냐, 과연 국민의당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가느냐, 이런 어떤 큰 틀에 따라서 국민의당도 좀 한데, 문제는 저렇게 의원들이 상당히 좀 열받은 이유가 이 문자 폭탄 때문에 상당히 좀 그런 면이 있대요. 네. 왜냐하면 지금 개별 의원들 제가 이제 물어보면 그냥 그 의원들, 그 청문회 의원들 같은 경우는 그냥 크게 그래 할 생각 안 했는데 그 밤을 지나면서 이 문자 폭탄 때문에 지금 수천 건, 몇천 건씩 들어오니까 의원들 스스로가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인식이 강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민주당이 정확히 좀 지적을 해주고 좀 차단을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 국민의당 의원들이나 다른 당 의원들을 상당히 자극한 측면이 또 있다고 합니다. 네, 그 말씀 나온 김에 그럼 문자폭탄 관련해서 맥이 좀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잠깐 짚어서 넘어가도록 하죠. 저희가 계속 지난주에도 알아보긴 했었는데, 이번 주까지죠. 알아보긴 했었는데, 문자폭탄 자체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쉽게 정리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를 차후에 의견을 개진하시더라도 이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그러니까 민주당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자인지 그 부분은 사실 일일이 다 확인하지 않는 한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어쨌든 지금 집권 여당에 대해서 좀 우호적인 감정을 갖는 거라고는 맞다라고 보는 게 상식적이겠죠. 그러면 여권 측에서 혹은 이렇게 더 다른 주체가 나서서 뭔가를 좀 해결하도록 다독여야 된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보내는 문자폭탄을 왜 민주당 보고 해결하고 대통령 보고 해결하라고 하는지 좀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물론 이른바 이제 사람들이 의심을 하는 것처럼 이른바 문바들이 보낸 거 아니야? 이렇게 솔직히 얘기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걸 대통령이 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이상하잖아요. 근데 그 문자 내용도 제가 볼 때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또 다양한 의견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문자를 맞았다고 해요. 문자들이 많이 들어왔다고 해가지고 이걸 이낙연 후보자 인사검증 문제하고 연결시키는 행동 자체가 저는 좀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국회의원한테 문자를 보내는 것도 국민의 한 정치 참여의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마냥 비난할 수는 없는 것이다. 다만 이제 문자 내용 중에서 욕설을 섞어서 보낸다거나 이런 것들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표현은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문자가 많이 들어왔다고 국회의원이 죽는 소리처럼 막 얘기하는 것은 저는 그건 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이 국회의원의 의견의 발언이나 의견에 대해서 당신이 이런 거 잘못됐습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인터넷에 댓글도 달 수 있는 것이고 또 직접 의원실에 전화할 수도 있는 것이고 다양한 표현 방식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 표현 방식이 부담스럽고 껄끄럽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국민의 의견이나 이런데 아예 귀 닫고 눈 닫고 있겠다라는 얘기로 비춰져서 굉장히 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고요. 이참에
국회의원이 국민의 의견을 어떻게 수렴할 것인지 좀 국회 차원에서 좀 진지하게 또 논의를 해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만약에 차라리 이렇게 문자를 받았다고 하면은 국회의원이 입장을 밝힐 때 차라리 문자만 보내지 마시고 제 홈페이지에 글도 남겨주시고 좋은 제언이 있으면은 많이 제언해 주십시오라고 우회적으로 돌려서 국민들을 유도해 줄 수는 없나요? 저는 그런 방식들도 있는데 왜 문자만 왔다고만 자꾸 얘기하고 있는지 그건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뭐 인용 주장을 하신 건 저는 한번 받아보시면 알 겁니다. 왜 그런 식으로 보내면 안 되는지. 사실 이제 우리 뭐 예를 들어서 SNS나 문자라는 그 자체가 이제 워낙 일반화돼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게 이제 하나의 정치 참여라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하나의 폭력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당한 정치 참여나 의견 참여라는 뭐 다른 길이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기 의견이 있다고 해서 청문위원들한테 저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아무 어떤 그 청문 뒤 숨어서 문자를 그렇게 수십 통 또 밤에 잠도 못 자게 계속 보낸다는 것 자체가 왜냐하면 지금 의원들 보낸 거 보면 밤새도록 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서 지난번 박지원 전 대표 같은 경우는 12만 건까지 받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걸 보면 시시때때로 수시로 밤에 자는데도 불구하고 저런 식으로 보낸다는 것은 저거는 뭔가 내가 의견을 표현하기보다는 공격하는 수단이죠. 어떤 저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무슨 내가 의견 표현이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청문위원들이라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따질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국민을 대표해서 그 사람의 문제를 따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욕설이나 또 어떤 비난이나 이런 걸 한다면 누가 앞으로 청문위원을 하겠습니까? 그런 측면들은 예를 들어 표현의 방식이 저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다고 봐요. 그러나 저런 식의 방식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상대방 받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도 저것 자체는 하나의 폭력으로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보십시오. 성폭력이나 성희롱 같은 경우도 보면 상대방이 내가 어떻게 봐. 나는 그냥 저 사람한테 뭐 재밌어서 한 이야기인데 받아들인 사람 입장은 그거를 굉장한 폭력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서로 상대방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거든요.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국민들이 마음대로 하고 마음대로 보내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는 받는 사람 입장에서 본다라면 그거는 충분히 폭력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보내는 어떤 방식이나 이런 것 자체도 보면 충분히 의사소통은 되지만 그것이 하나의 폭력적 현상으로 나타날 때는 그건 충분히 저는 자제돼야 할 부분입니다. 다른 분들 의견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요. 그러니까 실제로 아마 청문위원들이 이것 때문에 굉장히 감정이 상해 있는 거는 사실이다. 그리고 아무래도 청문위원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영향을 안 받을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특히 이현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민주당 탈당할 당시부터 문재인 대통령 지지 세력들로부터 그 사실은 문자 폭탄을 받았거든요. 이번에도 지금 그런 문자 폭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이제 이런 상황인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이 문자 폭탄을 받는 의원들이 나름 합리적인 의심을 지금 갖는 부분은 뭐냐 하면 이 문자의 내용이라든가 또 패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유사한 것들이 집중적으로 오는 경우가 꽤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뭔가 개인인들이 이렇게 보냈다라기보다는 뭔가 약간 좀 조직적인 움직임이 없잖아 있다. 자, 이런 것까지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번 같은 게 지금 실제로 어떻게 작동을 하고 있냐면 그러니까 이거 계속 이런 식이면 이거 우리 야당들은 존립 가치도 없어지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너무 청와대가 이끄는 대로 또 그 여당이 이끄는 대로 그냥 끌려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위기감이 사실은 좀 작동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이 이낙연 후보자 같은 경우에 처음에는 그냥 가능하면 넘어가 주려다가 지금 넘어갈 수 없다라고 지금 선을 지금 긋고 나온 그런 상황으로까지 좀 오게 된 상당히 중요한 그 변수로 작용한 것은 맞다.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 집권 여당의 지지자들이 이렇게 문자를 보내는 것이라면 결국 그게 감정을 상하게 해서 뜻대로 되지 않는다면 결국 도움도 되지 않는다. 이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런 논리 구조에 따르면 그렇다는 것이죠. 이제 두 분 말씀에 공감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문자를 받는 사람이 누군지를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냥 일반인이거나 사인이라고 한다면 그런 어떤 문자를 보내는 거, 문자를 보내고 받는 것 자체가 굉장히 폭력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문자를 국민들이 보내는 그 대상 자체가 국회의원 아니겠습니까? 국회의원이라고 한다면 정말 국민들, 우리 선거 때 매일마다 약속하지 않습니까? 국민들 말씀을 듣고 정말 낮은 자세로 열려있겠다라고 선거 때 항상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중요한 시간에, 중요한 순간에 국민들이 의사를 전달하겠다고 하는 그것 자체를 폭력이라고 하고 받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그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본인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이 문자 폭탄을
던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문자 폭탄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뭐 하루 받았을 때 한 200건, 300건까지 받았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청와대에 들어가 있는 그 보좌관한테 물어보니까 가지고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이 그 번호를 그대로 여전히 사용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 말은 문재인 대통령조차도 국민들 의견을 받겠다라고 지금 현재 대통령이 된 때도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국회의원들도 왜 그런 것을 닫힌 자세로 하느냐. 그건 그렇게 된다면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문자 폭탄을 받는 것 자체가 뭐 업무나 이런 것들이 방해된다라고 한다면 손쉽게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뭐 개인용 휴대폰은 그대로 가지고 있고 국민들과 소통하는 휴대폰 하나 따로 해가지고 뭐 업무상 지장이 없게 하면 그런 방법으로도 충분하게 해결할 수 있는데 이 문자 받는 것 자체를 폭력이다라고 하는 것 자체를 저는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의원들이 문자를 받는 고통 자체를 그걸 가볍게 생각하거나 그러는 건 절대 아닙니다. 국회의원도 힘들겠죠. 매천통신 문자 들어오면은 괴롭겠죠, 당연히. 그럼 그걸 어떻게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뭐 이런 측면에서 국회의원들의 입장을 전혀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닌데요. 다만 문자 폭탄이 들어올 때 그걸 수용하는 태도에 관한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국민들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정책적인 의견을 낼 수도 있고 또 국회의원의 어떤 태도에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고 국민들이 문자나 이런 방식으로 국민들이 자기 문자 보내면 돈 들여서 보내는 거예요. 그냥 보내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게 해서 자기가 뭔가 비용을 들이고 시간을 들여서 뭔가를 보내고 있다 그러면 국회의원이 그걸 받을 때 그 문자에 대해서 죽는 소리하고 아, 나 너무 힘들다 이렇게만 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그럼 이 문자가 들어올 때 그럼 국회의원은 아, 내가 이런 문자 들어왔다. 그렇지만 이렇게 의견을 주시면 어떻겠느냐라고 얘기를 한다거나 차라리 이런 방식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그런 분들한테 좀 점잖게 보내주십시오라고 좀 국회의원이 좀 넓게, 폭넓게 그걸 수용하는 태도를 보이는 게 원래 더 맞는 거 아니냐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나는 정책적으로 이렇게 할 수가 없어 라고 하는 걸 옹졸해 보인다는 거예요. 국민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앞으로도 국회의원들한테 의견을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방법들을 국회 차원에서 논의를 하든 국회의원이 제시하는 방향들로 좀 긍정적으로 이런 의견들을 끌고 갈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고민하는 기회로 삼아야 되는 것이지 이런 문자 폭탄은 폭력이니까 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태도를 보일 것인지 국회의원들이 정말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300명입니다. 국민은 5천만이에요. 그럼 5천만 중에서 국민들이 100만 명이든 200만 명이든 국회의원한테 의견 낼 수 있잖아요. 그 의견 내는 방식들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이 이제는 뭔가 제시하고 국민들하고 소통할 의지를 좀 더 보여주는 게 저는 이런 의견들을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국회에서 수용하는 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잠시만요. 예,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하면 그러니까 뭐 누군가 앞서는 이제 누군가 사과해야 한다면 이쪽에서는 그런 식으로 볼 수 있는 게 상식적이니까 그런 논리 도식 구조를 따졌을 때 얘기를 한 건데 이제 김성환 평론가께서는 반박을 하신 거고 지금 이제 새롭게 따져봐야 될 부분은 국회의원이 그것은 뭐 일종의 책무라고 이해해도 될까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정청래 전 의원도 얘기한 부분이 이제 연말 후원금 시즌이랄지 선거 때는 무차별로 문자 폭탄을 보내는 거 아니냐. 그것도 좀 뽑아주십시오라고 하는. 근데 지금 국회의원들은 되고 국민들은 안 되냐. 이런 얘기는 좀 맞지 않다. 적응해야 된다. 시대가 바뀌었다. 이런 문제도 한번 좀 나뉘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현종 의원님. 예. 그러니까 이게 문자의 어떤 성격과 내용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 그 사람의 어떤 의견을 어떤 보내기 위해서 그런 문자보다는 실제로 대부분의 문자는 다 욕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이게 일방적으로 내가 이 사람한테 무슨 의사 표시를 하겠다기보다는 내 감정을 그 사람한테 전달하겠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무슨 대꾸를 하겠습니까? 뭐 XX 그러고 하는데 그 사람한테 점잖게 이야기를 하세요. 모든 수천 건을 그래 달겠습니까? 그분들도 무슨 의견을 듣자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저는 국회의원들만 마냥 비난할 것이 아니라 보내는 분들 좀 지적을 해야 된다고 봐요. 왜 뭐 이야기를 못 합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은 숨어서 그냥 욕설을 뿌린 거지만 그 받는 사람은 그냥 어떤 사람은 던진 노리지 않는 개구리는 죽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본다라면 내가 진짜 그분한테 어떤 뜻과 내용에 있어서 보내는 문자와 그리고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욕설 한번 던지는 거는 그는 다른 차원이에요. 우리 사회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지금 문제가 많습니까? 특정 사이트를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그 사이트 같은 경우 보면 정말 여성 비하나 뭐 모든 것들이 그냥 많은 배설의 창구로 쓰이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똑같이 저런 문자가 사용돼서 안 된다는 것이죠. 제가 이야기하는 국민들이 국회의원은 당연히 이야기할 수 있죠. 의견 전달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어떤 틀과 좀 내용과 형식 이런 걸 갖춰야 된다는 겁니다.
무조건적으로 지금 내용을 보면 정말 우리가 입에 담을 수 없는 내용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걸 예를 들어 밤 1시에, 새벽 1시에, 2시에, 3시에 그냥 보낸다는 거, 그것까지도 우리가 이거는 국민들의 의사기 때문에 당신이 수용해야 된다, 국회의원한테 저는 그렇게는 강요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다면 보내는 분들도 정말 제가 볼 때는 이 뜻 자체, 그러니까 대체로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식을 써야지 저는 저런 식으로 왕창 보내고 그것도 욕설로 보내고 이런 것은 우리가 자제해야 되고 그런 것에 충분히 지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뭐 욕설을 보내는데도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물론 의견이나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는 뭐 왜 싫겠습니까? 근데 욕설이 있기 때문에 또 문제가 되는 거죠. 정치인은요. 어떤 사안에 대해서 예전에도 그렇지만 달걀사료도 맞기도 하고 밀가루도 좀 맞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맞았을 때 우리가 외국의 정치인이나 이런 사람들 왜 비교를 합니까? 맞았을 때 그냥 툭툭 털고 그 사람의 의사표현 방법 중에 하나죠. 그리고 넘어가면서 그걸 어떻게 수용하고 이걸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건지 국민들한테 오히려 보여주면 다음번에 내가 문자 보내는 것 자체가 이게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지는구나. 이런 게 선례로 남아줘야 되는 것이지. 아니 그거 받고 난 다음에 막 화내고 왜 나한테 밀가루 뿌렸냐고 경찰에 바로 이제 고발 조치할 거라고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더 올바른 태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자 내용이나 비난성의 문자라든가 아니면 욕설이 들어간 거나 이런 행동 자체를 제가 옹호하자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국회의원의 그런 정치인의 모습들이 오히려 국민들한테 다른 방식으로 유도할 수 있고 건전하게 의견을 보낼 수 있는 좀 더 다른 창구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정치인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견 수렴에 참 제가 좀 말씀 주시죠. 약간 좀 다른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우선 이번에 그 문자 폭탄을 받았다 그래가지고 막 화를 내고 막 이런 분은 없습니다. 오히려 너무 차분하게 보니까 이제 그 고통을 호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기가 더 오히려 짠하던데. 근데 사실은 차명폰 쓰는 의원들도 많아요. 저런 것 때문에 공식적인 폰은 차명폰 쓰고 개인적인 폰 따로 쓰고 이런 분이 있는데 반면에 문재인 대통령처럼 그냥 구별 없이 그냥 난 솔직하게 하겠다 그래서 그냥 자기 번호 공개하고 쓰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분이 아마 더 이번에 피해를 더 많이 입으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사실 그 일일이 대꾸하기 힘들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정말 업무용으로도 또 개인용으로도 한 가지 폰 쓰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좌관들하고 계속 소통도 해야 되잖아요. 다른 일을 못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문자가 들어오면 그거 다 볼 수가 없다 보면 중요하게 보좌관하고 소통해야 될 순간에도 소통을 못 하거나 아니면 그냥 그 메시지를 놓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호소한 이제 그런 그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달리 볼 필요는 있고요. 그리고 좀 현실 정치에서 그러면 이게 어떻게 작동하느냐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고 또 민주당을 지지하는 그 지지 세력들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좀 정의감에 불타서 이럴 수도 있습니다. 이건 정말 말이 안 된다. 어떻게 이렇게 발목 잡게 하느냐라고 지금 문자를 이제 대거 이렇게 보내는 거일 수도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이게 어떻게 작동할지도 좀 생각을 좀 한 단계 더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언젠가 이게 사실은 결국은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부담으로 작용을 할 거다라고 지금 이제 예상을 한 바가 있는데요. 이게 좀 생각보다 빨리 지금 부담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문자 폭탄 받고 나면 의원들도 화가 나고 막 이렇게 돼요. 겉으로 표현은 안 하지만. 자, 그러면 역시 사람이기 때문에 의사결정하는 과정에도 이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점도 좀 잘 그 지지 세력들이 좀 헤아릴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이제 뭐 욕설이나 이런 무차별적인 어떤 문자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그게 사실인지부터가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문자를 보낼 때에 본인의 어떤 개인 정보가 노출이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름이나 사는 지역이나 이런 것들은 신상 정보가 노출되지 않지만 문자 보낼 때 본인 휴대폰으로 보내는 거기 때문에 번호가 다 뜨면 수사가 들어오면 전부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인적사항이.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의원들에게 보내는 문자 내용 자체가 대부분 다 형식이나 예의나 이런 것들을 갖춘 문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이제 간혹 가다가 뭐 예의 바르지 않게 보낸 어떤 문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반말 정도이지 거기에 막 협박을 하거나 그런 문자는 많지 않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저기 지금 CG에 보낸 그런 문자 리스트 목록으로 해서 살짝 보여지는 것만 보더라도 굉장히 예의 바르게 내용을 갖춰서 쓰는 어떤 그런 문자들도 굉장히 물론 많이 있습니다. 의원들은 욕설이나 좀 협박성인 말도 많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팩트의 문제니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그 팩트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욕설이 대부분이다라고 전제로 하고 이게 정말 불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국회의원들의 어떤 좀 이중성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선거에 당
당선되기 위해서 국민들과 소통하기를 원하면서 페이스북이라든지 트위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상시적으로 합니다. 그러면서 본인들이 그냥 휴대폰을 먼저 국민들한테 알려준 겁니다. 사실은 지금 공개되어 있는 이 휴대폰도 우리가 달라고 해서 번호를 준 게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국민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본인이 먼저 공개한 겁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지금 국민들이 소통하겠다라고 해서 국민들이 의견을 전달하는데 번호 줄 때는 언제고 지금 이제 국민들이 문자를 보내니까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의견을 전달할 때에는 그 의견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사실은 이게 뭐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하지만 좋은 이야기도 정말 막 비난이나 욕설이나 이런 것들이 섞여 있으면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을 곱게 받아들이기 쉽지 않기 때문에 예. 그 점은 뭐 이종훈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도 유의해서 네. 예의를 갖춰서 의견을 전달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번호 줬다는 거는 그런 팩트가 아닙니다. 국회의원들이 번호를 준 게 아니라 공개를 했다는 거죠. 아니, 공개되는 건 다른 사람이 공개를 한 거죠. 국회의원이 공개를 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표창원 의원 그 어떤 문제 생겼을 때 어떤 또 다른 대학생분이 그 국회의원들 내부적으로 돌아다니는 그 전화번호를 다 공개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된 것이죠. 일반적으로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 사무실이라든지 그런 전화번호는 공개가 되지만 국회의원 개인 폰은 공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해서 이제 한 것이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국회의원들한테 무슨 밀가루 뿌리고 계란 투척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거는 잘못된 이야기죠. 왜 국회의원들한테 그런 폭력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 것들 분명히 차단을 해야죠. 그런 거 안 된다고 이야기를 분명히 해야죠. 그런 것들을 국민들의 의견 표현의 방식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 그 계란이 돌멩이가 될 수 있는 거고 다른 물건도 될 수 있는 겁니다. 즉 내가 또 국회의원한테 의견 표시할 수 있는 것도 충분한 절차가 있는 것이죠. 그걸 알아서 옹호를 한다는 것 자체는 이거는 우리가 민주주의 질서를 자체를 옹호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볼 때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좀 수정을 해야 될 이야기죠. 계속 들을 수는 없으니까. 계속 김정은 평론가 말씀 듣고 이 얘기 정리하죠.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요. 그게 행동이 정당화된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걸 수용하는 태도에 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행동을 국민들이 했을 때 그걸 정치인이 어떻게 수용하느냐에 따라서 국민들한테 그런 행동을 앞으로 더 안 해야 된다고 하는 사회적 교훈 효과가 더 나타난다는 거예요. 본인들 수용의 문제로 따집니까? 아니죠. 그건 예를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건 분명히 지적을 해야죠. 아니요. 그걸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돌멩이 던지고 하는 걸 갖다가 그걸 국회의원들이 수용을 한다고 해서 그게 될 문제. 그건 폭력입니다. 아니, 그런 선을 그어야죠. 아니요, 제가 지금 돌멩이를 던졌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잖아요. 계란이 돌멩이 될 수 있는 거 그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건 좀 다른 의미죠. 우리가 정치적으로 다른 의미로 해석이 되잖아요. 네, 그걸 똑같이 비유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는 국민들이 의사표현을 할 때 의사표현의 방식에 익숙치 못해가지고 발생하는 문제라면 그 의사표현을 건전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들로 국회의원이 유도할 책임도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국민들이 왜 이렇게 의사표현을 하는가? 저는 이번에 문자폭탄 보낸 거에 대해서 국회의원이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역설적으로 우리가 그동안에 그렇게 소리칠 때는 말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하던 국회의원들이 문자 확실하게 보내니까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구나.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런 효과가 나타날까 봐 오히려 걱정돼요. 이 얘기는 돌려서 말하면요. 국회의원들이 그동안에 국민의 의견들을 얼마나 잘 수렴했는가에 관한 문제로 되돌아가야 돼요. 국회의원들 국민이 한번 뽑아주면 나 모든 거 다 위임받은 사람이야. 그리고 자기 특권 누리고 국민들이 무슨 요구를 하고 있는지 신경 안 쓰고 내 정치만 하면 된다고 그동안에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정치 불신이 생겼던 거 아닙니까? 그런 것에 관한 새로운 방법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좀 진지하게 논의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국민들이 문자를 보내는 것에 저는 본질적인 의미는 남의 눈에 티는 보이고 자기 눈에 들보는 안 보이는 그런 식의 태도를 앞으로 취하지 마라. 그러니까 국회의원들도 앞으로 자기 관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엄격해라. 그리고 자기가 다른 사람한테 회초를 휘두르려면 자기도 맞지 않을 짓을 해야 한다고 국민들이 계속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외면하고 문자라는 행위 자체로만 가지고 이번 문제를 풀어나가면 이거는 또 한 번 이렇게 하고 나면 그다음에 국민들을 야단치고 그냥 넘어가는 효과밖에 안 나타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물론 겁니다. 물론 국민이 의원과 소통할 수 있는 어떤 실효적인 창구는 꼭 필요하다 이런 데는 다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다치거나 불법적인 내용이 있다면 당연히 안 되는 것 같습니다.